근데 이번에도 사실 그래서 노조는 사실 공기업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낙하산 인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행장으로 가시면서 이제 낙하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낙하산 인사 논란과 그 공기업 노조의 패턴이 뭐냐면 매번 공기업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면서 출근 저지 투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관장이 굴복해가지고 노조와 담합을 해서 노조의 요구들을 다 수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년 반복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공기업의 방망 경영과 모럴 해저들을 초래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역대 정권, 뭐 진보 보수 따질 것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그래서 노조는 사실 공기업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낙하산 인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그 행장님께서 가시면서 그 정상 출근으로 노조와 타협하면서 노동이사제 추진, 또 직무급 도입 포기, 임금 피크 대상자 축소, 뭐 이런 부분 합의를 보셨죠? 네. 보셨죠?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것이 그 공기업 개혁 방향과 맞습니까? 배치되는 부분은 없도록 선을 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배치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예, 그 수출입은행은 왜 노동이사제 도입 안 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부분에서 정부 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추천을 하고 나중에 그분이 임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회이사 4분 중에 한 분이 노동운동 관련된 전문가로서 선임이 돼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나름대로 역할도 잘하고 계십니다. 전체 사회이사 중에서 한 분께서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면 건설적으로 이사회 활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법조사처 자료를 제가 하나 좀 찾아봤더니 노동 이사제의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장점도 있겠죠. 그 노동자의 경영 참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투자 위축 등이 우려된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에 대해 노조의 동의 때문에 지연되거나 공격적 결정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노동이사가 존재하는 기관의 경우 노동조합이나 직원 또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자가 CEO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CEO의 전문성, 경영 능력보다는 정치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유럽에서도 확실한 성공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이사제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러한 노동이사제의 단점,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기에 따라서 장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영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또 예측 가능성 높이 이런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도하게 흘러갈 경우에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OECD 대사로도 계셨잖아요. 네. 그쪽에서 유럽 사회 이런 제도를 잘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럼 그걸 보면서 이걸 도입해도 어떤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 미국 쪽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노조의 경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예, 굉장히 강경하고 경직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 쪽이 영미 제도하고 달리 직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꽤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진일보해서 사회이사뿐만 아니라 노동이사 쪽까지 견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갖고 있는 독일 같은 나라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잘 아는 외부 전문가를 잘 선임을 해주시고 또 이사회에서 건설적인 기능을 해주시면 그런 효과가 잘 장점이 발휘된다 그러면 또 그런 시도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제수석 계실 적에 그 금융개혁 관련 말씀하시면서 금융 소비자의 권리 부분을 강조하신 내용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라임 사태나 지난해 DLF 사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고 거기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소기업은행장으로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다만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가 은행의 건전성 규제 기능에 비해서 좀 훨씬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은행의 불안전 판매 소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도